보니까요. 하와이 홍이라고 네. 하와이에 계신 분이 지금 연달아 국민의 짐이라고 막 욕을 하니까 하와이로 가겠다. 국민의힘에서. 근데 또 하와이 오지 마. 아침에 글이 또 나왔습니다. 그 이제 하나 영향 미치는 게 이제 하와이 홍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준석에 관해 가지고 뉴스타파에서 지금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이제 여론조사 조작했던 게 아예 나왔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고 단독 보도를 막 이어가고 있는데, 이준석과의 단일화 또는 윤석열 탈당 아니면 뭐 홍준표 같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표를 단속하고, 이게 세 개 중에 하나가 김문수가 생각하는 뭐 대안인 것 같은데 다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와이는 오지 말라는 거고 내가 가 있는데 네가 왜 오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이준석은 어쨌든 자기의 그 지지율 기반을 확인을 하면 보수가 어쨌든 어떻게 될 건지는 이준석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선거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룸이 생긴다고 보는데 왜 지금 뭐 굳이 김문수랑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넘겨주자는 건데 사실상 선택할 수가 없고, 홍준표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묵인이나 재가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뭘 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 홍준표 그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홍 후보도 그거는 얘기하고 있죠. 선거 후에 갈게. 선거 후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어쨌든 이 다음 포지션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는 발 안 담그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보면 저는 어젠가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단일화를 해도 2~3%밖에 안 움직입니다. 아이고, 네,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구도가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전문가들도 굉장히 심심한 선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5대3대1이 나온다는, 그리고 다자구도에서 50을 넘긴다는 건 사실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왜냐하면 51이면 이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구도가 지금 한 열흘 가까이 고착화되고 있다. 홍준표가 완전히 지금 민주당 전략, 이재명 후보의 전략에 말려들어 버렸죠. 자, 총리 제안설이 있다라고 누가 이걸 퍼뜨렸습니까?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퍼뜨렸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리가 없죠. 그렇죠. 자, 홍준표는 기회가 있으면 총리를 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가 발전 아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홍준표는 국힘은 차고 나갔으니까 국힘 쪽으로 못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는데, 홍준표가 그러면 김재호 대변인도 계시지만 진짜 초대 총리를 홍준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홍준표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고, 그럼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워낙 많은 사람을 초기에 한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국회 동의 과정이 필요한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초대 총리를 지명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추대할 만한 인물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을 죽여버리고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손잡고 있는 이 사람을 총리로 국힘이 받아들이라고 하면 대선 패배에 의해 이것을 국힘이 받아들일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을 왜 계속 내놓고 있느냐. 계산이 있겠지. 본인이 지금 받아야 될 범죄 혐의가 얼마나 많은데, 차고 넘치는데 자기 채권들 외국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홍준표는 자기 정치를 하면서 국힘으로 안 가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나 좀 잘 봐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가 나 좀 잘 봐주면 좋겠다. 자, 큰 틀에서 우리 일 좀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리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말은 했을 수 있겠지.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지만 단언컨대 홍준표가 총리 될 일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민주당이 뭐 탄핵도 가결시키고 탄핵 소추도 가결시키고 압도적이었는데 지지율이 막 이상 증세가 막 나타났잖아요. 그때 중도표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민주당 드라이브가 너무 센 게 아닌가 뭐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민주당 전략이 좀 바뀌었거든요. 세게 밀어붙이다가 뭔가 좀 세게 이 완급을 조절을 하고 중도 확장 전략을 1월, 2월, 3월, 4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 2017년 대선 때도요. 안철수 의원 표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한 지지율이 나와서 민주당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선 이 중도표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1월, 2월, 3월, 4월, 5월 5개월간 확실히 이 표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고착화됐다는 편이 맞죠. 어느 정도 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선거가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전 일주일, 그다음에 시작 후 일주일, 이 2주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상 이 주에 유권자의 70%가 마음을 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 투표할 때 또 한 20%가 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거 당일날 이 정하는 사람은요 한 5에서 10%도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 투표 끝나고 악수하고 선거 운동 해보면 딱 분위기가 파장 분위기가 나거든요. 네. 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수성에 성공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측은 사실상 이 선거를 이 사람들도 이기려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선거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뭐 선거 기본적인 뭐 선거 운동복이나 유세차 선거 유세원도 준비가 안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조차도 막 지금 설왕설래 혼잡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후에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더 그 방점이 잡혀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 보면요, 뭐 한동훈계의 흐름이 아주 안 좋아요. 철저히 그 자당 후보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스탠스를 선거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고 네. 그 강도가 점점 세죠.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계 셀럽들이 많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그 TK 의원 10명, 20명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셀럽들, 원에 있어도 이런 셀럽들이 언론에 나가서 엄청 자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역대 뭐 저도 선거 취재를 여러 번 했지만 역대 선거에서 대선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낮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30%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게 대략적인 그 분포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여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중도를 규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당 지지율도 다 확보를 못하 수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근데 뒤로 갈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일주일 안에 승부가 나는 건데 그 일주일 동안 자기 당 결속을 하는데 바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야 근데 이거 선거는 선거는 선거인데 끝나면 당권은 누가 가져가는 거냐 이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고 제가 어제 어떤 장면을 봤냐면 국민의힘 유세원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거 2번만 써 있고 이름을 후보 이름을 안 써 있냐? 등번호 2번만 써 있어.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온 국민이 선거 초반 딱 게시하자마자 그게 제일 큰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후보가 원래 김문수가 아니었네. 한덕수가 찍혀 있었을 것이다.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잖아. 광주나 서울도 그런데 예. 지방은 더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유니폼도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맞아요. 특정 지역들은. 예. 이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 조직이 전혀 굴러가지 않고 있다.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저는 서문시장에 그렇게 사람이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대선 후보가 유세를 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서문시장에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TK 지역에서 조직을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바람몰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뭐 군소 지역들에서 차로 와줘야 돼요. 근데 안 움직인다 조직이. 근데 TK에서도 조직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PK 가면 PK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 후보랑 캠프도 며칠 해보고 상황을 지금 알고 있을 거다. 이게 선거에서 조직이 안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그 답답하고 네. 한계스러운 일인지는 아마 지금쯤은 절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비되는 두 장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마도 35% 기준으로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권도 없을 거예요. 예. 만약에 30%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당권을 누가 가져갈지 알 수 없어요. 예. 사실상 분열 상태가 될 거예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55에서 60 가까이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2,000만 표 이상을 득표하게 되는 순간 예. 국힘은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엄청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자, 이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지금 안 도와요. 한동훈 안 들어와요. 홍준표 올 리가 없어요. 안철수 후보 혼자서 저렇게 하는데 명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이 봤을 때 김문수가 득표를 많이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돼요. 여기서 쫄딱 망해버리는 게 도움이 돼요. 차라리 망하는 게 나을 수 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은 제가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예. 국힘이 원팀으로 가서 뭔가 대책점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김문수 스스로가 윤석열 문제 해결을 못해요. 자, 출당을 하면 좋겠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김문수는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데 따로 또 뭐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내 뜻은 뭐 그것이니 아니니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이런 애매모호한 스탠스에서 윤석열은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분을 받게 될 텐데 김문수 입지는 더 좁아지는데 누가 들어가냐고. 자, 그러면 35%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2주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